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로드에 접근하는 5가지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상황에 맞는 접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 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볼 거예요. 클로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각각의 방법은 서로 다른 상황과 필요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요.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클로드 AI는 설정이 필요 없지만 API 연동은 안 돼요. 다이렉트 API는 최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코딩이 필요해요. AWS 베드락은 AWS 인프라와 통합할 수 있지만 AWS에 의존하게 돼요. Vertex AI는 GCP 통합이 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GCP 의존성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는 애저와 GPT를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엔터프라이즈 구독이 필요해요. 먼저 클로드 AI 웹 인터페이스를 살펴볼게요. 이 방법이 클로드를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클로드 AI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대화 기능으로는 텍스트 기반 채팅, 여러 턴에 걸친 대화, 그리고 대화 기록 저장이 있어요. 파일 기능으로는 PDF, 이미지,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고 문서 분석과 코드 리뷰도 가능해요. 클로드 AI는 이런 경우에 적합해요. 테스트와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문서를 분석할 때, 일상적인 질문에 답을 얻고 싶을 때, 그리고 개발자가 아닌 분들이 사용할 때 좋아요. 다음은 다이렉트 API예요. 엔서로픽이 직접 제공하는 공식 API예요. 최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유연성이 가장 높아요. API 키를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주소로 이동을 해주세요.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해주시고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계정을 생성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세팅스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빌링 클릭해 주세요. 세팅스에서 빌링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현재 계정에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로 API 키를 만들려면 여기에 어느 정도 돈이 충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10 충전을 해놨어요. 돈을 충전했다면 여기에 API 키스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키. 이 API 키는 워크스페이스 기준으로 저장이 돼요. 기본적으로 디폴트 워크스페이스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디폴트 워크스페이스에 저장이 돼요. 여기에 API 키의 이름도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그냥 my API 키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API 키가 나오는데 이걸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쪽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시면 안 돼요. API 키를 환경 변수로 설정해야 해요. 리눅스나 맥OS에서는 export 명령어를 사용하고 윈도우즈 파워쉘에서는 $기호 env를 사용해요. 아마 나중에 개발하게 되면 운영체제 상관없이 .env 파일에 API 키를 저장하게 될 거예요. SDK 설치 방법이에요. 파이썬에서는 pip install anthropic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는 npm install하고 이걸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바에서는 이와 같이 메이븐 의존성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고에서는 고get 명령어를 이와 같이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던 웬만한 언어는 거의 다 SDK가 지원을 해요. 파이썬 예제를 살펴볼게요. anthropic을 임포트하고 클라이언트를 생성해요. 그리고 messages.create 메서드로 모델과 메시지를 지정하면 클로드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타입스크립트 예제도 비슷해요. anthropic 클래스를 임포트하고 클라이언트를 생성해요. messages.create 메서드에 모델과 메시지를 전달하면 돼요. 스트리밍 기능도 있어요. 실시간으로 응답을 받고 싶을 때 사용해요. messages.stream 메서드를 사용하고 텍스트 스트림을 반복하면서 텍스트가 생성되는 대로 출력할 수 있어요. 에러 처리 방법도 알아두면 좋아요. authentication 에러는 API 키가 잘못됐을 때 발생해요. rate limit 에러는 요청 한도를 초과했을 때 발생해요. API 에러는 그 외 일반적인 API 오류를 처리할 때 사용해요. 다이렉트 API는 이런 경우에 적합해요. 커스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최신 모델 기능이 필요할 때, 클라우드 플랫폼 의존성 없이 사용하고 싶을 때, 그리고 개발자 프로젝트에 통합할 때 좋아요. 이번에는 AWS 베드락을 살펴볼게요. AWS 환경에서 클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기존 AWS 인프라와 통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베드락을 사용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해요. AWS 계정이 있어야 하고 베드락 서비스 접근 권한이 필요해요. 클로드 모델 접근을 요청해야 하고 AWS CLI도 설정해야 해요. 모델 접근 권한을 요청하는 과정이에요. AWS 계정이 있다는 전제하에 아마존 베드락 콘솔로 이동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미리 이동을 했고
이 상태에서 왼쪽을 보면 모델 카탈로그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엔스로픽 모델을 검색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미 상위에 노출이 되어 있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엔스로픽 Michael's first time customer 이런 식으로 적혀서 처음에 엔스로픽 모델을 사용할 때는 use case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submit use case details 클릭을 해주세요. 회사 또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돼요. 제출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된 거예요. 다음으로 왼쪽에서 퀵 스타트를 눌러주세요. 여기 보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거, 하나는 이제 실시간으로 응답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미디어를 분석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텍스트 만드는 거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사용하려면 API 키를 생성을 해야 돼요. Generate API 키를 클릭을 할게요. 생성된 API 키를 복사를 해서 .env 파일이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환경 설정 관련된 곳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API 메서드가 있어요. 여기 보면 OpenAI Compatible API가 있고 그 다음에 Unified Amazon Bedrock API 그 다음에 Lower Level Low API가 있는데 이 OpenAI Compatible API를 선택했다고 해서 OpenAI 모델만 사용하는 거가 아니에요. OpenAI API 형식에 맞춰서 호환되게끔 한다는 것 뿐이지 오픈AI 모델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길 바라고 여기서 자기가 편한 API 방식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에 이렇게 모델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모델을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이와 같이 세팅을 해서 작업해 주시면 돼요. 베드락에서 사용 가능한 모델들이에요. 오퍼스 4.6, 소넷 4.6, 소넷 4.5, 하이쿠 4.5가 있어요. 각 모델마다 고유한 모델 ID가 있어요. 베드락 SDK 설치 방법이에요. 파이썬에서는 pip 인스톨에 대가로 베드락을 추가해서 설치하고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이와 같이 입력해 주시면 돼요. 베드락 파이썬 예제예요. 엔스로픽 베드락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고 AWS 리전을 지정해요. messages.create 메서드 사용법은 앞에서 설명했던 다이렉트 API와 거의 동일해요. 모델 아이디 앞에 글로벌 접두사가 붙는 점이 달라요. 글로벌 엔드포인트와 리저널 엔드포인트가 있어요. 글로벌 엔드포인트는 최대 가용성을 제공하고 동적 라우팅을 하며 추가 비용이 없어요. 리저널 엔드포인트는 특정 지역으로 라우팅하고 규정 준수 요구사항을 충족할 때 사용해요. 대신 10%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클로드 코드에서 베드락을 사용하려면 환경 변수를 설정해야 돼요. 클로드 코드 use 베드락을 1로 설정하고 AWS 리전과 엔스로픽 모델을 지정해야 돼요. 베드락은 이런 경우에 적합해요. 기존 AWS 인프라를 사용 중이거나 IAM 기반 적금 제어가 필요할 때, 데이터 레지던시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리고 AWS 통합 결제를 원할 때 좋아요. 이번엔 구글 벌텍스 AI를 살펴볼게요. GCP 환경에서 클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와 통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벌텍스 AI를 사용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해요. GCP 계정이 있어야 하고 결제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벌텍스 AI API를 활성화해야 되고 G클라우드 CLI도 설치해야 돼요. 벌텍스 AI API를 활성화하는 방법이에요. G클라우드 config set 프로젝트하고 활성화할 프로젝트를 입력을 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그냥 cloud in GCP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G Cloud Services Enable AI 플랫폼 Google APIs.com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뜨면 이제 활성화가 된 거예요. 구글 클라우드 대시보드에서 왼쪽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벌텍스 AI가 있어요. 여기서 모델 가든을 클릭하면 여기 GCP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표시가 돼요. 여기 밑에 클로드도 있어요. 엔스로픽 이런 식으로 벌텍스 AI에서 사용 가능한 모델들이에요. 오퍼스 4.6, 소넷 4.6, 소넷 4.5, 하이쿠 4.5가 있어요. 모델 ID 형식이 베드락과는 조금 달라요. 버전 정보는 골뱅이 DOT에 표시돼요. 벌텍스 AI SDK 설치 방법이에요. 파이썬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AI 플랫폼과 대가로 벌텍스 옵션을 함께 설치해요.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이와 같이 입력해 주시면 돼요.
벌텍스 AI 파이썬 예제예요. 엔트로픽 벌텍스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고 프로젝트 아이디와 리전을 지정해요. 리전을 글로벌로 설정하면 글로벌 엔드포인트를 사용해요. messages.create 메서드 사용법은 다른 SDK와 거의 동일해요. 클로드 코드에서 벌텍스 AI를 사용할 때도 환경 변수를 설정해야 돼요. 클로드 코드 use 벌텍스를 1로 설정하고 클로드 mn 리전과 엔트로픽 벌텍스 프로젝트 아이디를 지정해 줘야 돼요. 벌텍스 AI는 이런 경우에 적합해요. 기존 GCP 인프라를 사용 중이거나 글로벌 배포가 필요할 때, 빅쿼리나 클라우드 런과 통합하고 싶을 때, 그리고 GCP 통합 결제를 원할 때 좋아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예요. 애저 환경에서 클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클로드와 GPT를 모두 제공하는 유일한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파운드리를 사용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해요. 애저 계정이 있어야 하고, 중요한 점은 엔터프라이즈 또는 MCA 구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반 애저 구독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 접근 권한도 필요해요. 파운드리의 주요 특징을 살펴볼게요. 서버리스 방식으로 배포돼요. 엔트로픽의 인프라를 관리하고 자동으로 확장되며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해요. 애저 통합 결제와 마켓플레이스 청구, 애저 보안 기능도 활용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또는 MCA 구독만 클로드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일반 애저 구독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또한 애저 스타트업 크레딧은 클로드 모델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사용해주세요. 파운드리는 이런 경우에 적합해요. 기존 애저 인프라를 사용 중이거나 클로드와 GPT를 함께 사용하고 싶을 때,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운영할 때, 그리고 애저 통합 결제를 원할 때 좋아요. 이제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코딩이 필요한지 물어봐요. 코딩 없이 사용하고 싶다면 클로드 AI를 선택하세요. 코딩이 가능하다면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클라우드 플랫폼이 없다면 다이렉트 API로, AWS면 베드락, GCP면 벌텍스 AI, 애저 엔터프라이즈면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를 선택하세요. 상황별 추천은 다음과 같아요. 개인 학습에는 클로드 AI가 좋아요. 개인 개발자는 다이렉트 API를 추천해요. AWS를 사용하는 조직은 베드락, GCP를 사용하는 조직은 벌텍스 AI, 애저 엔터프라이즈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가 적합해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